추미애 대표 잠깐 이야기할게요. 앞에 지금 추미애 대표의 책 추미애 깃발이 놓여 있고 그 옆에 한명숙의 진실이 놓여 있고 조국의 시간. 저는 이 결이 민주당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빼고라도 뭔가 기존에 있던 기득권과 열심히 싸워내고 그들한테 대치기 당해서 감옥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지금 현재 역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 싸우는 대상이 검찰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켜켜이 쌓인 기재부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싸움의 끝이 완벽하게 승리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을 바꾼 게 그거잖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몇 번 나왔다 그래서 비웃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 잘못된 점도 있었구나.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최근에 내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택지 공급 가격 결정 방식을 바꿔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시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땅을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분양 단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땅을 정비하는 그 가격을 원가로 잡고 건설사한테 그 원가 그대로 넘기면서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가지고 너무 높은 가격에 건설사한테 땅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정부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 태도만 버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왜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고. 이 땅의 목적이 일반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양보하는 거라면 그걸 굳이 이익을 붙여서 정부가 돈을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 지점만 빼줘도 실제로 주택을 분양받을 때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그 지점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좀 놀라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추미애가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그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박식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추미애에게 그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기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거든. 정부가 건설사한테 땅을 줄 때 비싸게 줘놓고 왜 집값이 비싸냐고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짚었다는 게 놀라운 것이고 그게 추미애라는 게 더 놀라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추미애 그 전 장관님이 그 전에도 계속 그 지대 개혁, 예. 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설득력이 없었던 게 왜 음. 판사 출신이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이슈에 갑자기 끼어들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추미애 장관,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추미애라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안 들어준 거죠,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 얘기하신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참여 정부 시절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2005년 공공개발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이미 실시했었고 대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예. 없앴다고 시가 해야 되나요? 기준으로. 예, 예, 지금처럼 예, 감정평가 위주로 바꿨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능, 정가의 보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제도적 허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바꿔야 되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사실은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집 사는 걸 포기하게 되고 뭐 예전에 한 2, 3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집 사는 걸 포기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직장 들어가면 집을 사는 걸 목표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집도 안 사는 애들이 자동차부터 사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게 되는 시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월세 궁극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그 사람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난하든 정말 기가 막힌 집에 사는 사람이건 보통이건 간에 사람이 살 만한 정도의 괜찮은 집에 누구나 다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공임대주택이든 뭐 자기 자가든 뭐 상관없이 네. 그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 일단 보고 집값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건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지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떨어뜨려서 예를 들면은 10억 원 하던 게 한 10년 지나고 나면 한 8억 정도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봐요. 집값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일반 기득권이라고 하면요. 집값을 떨어뜨릴 목적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잘한 건 4개, 못한 건 4개인데 그중에 못한 것 4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상위 2%한테 뭐 종부세 매기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결론이 좋지 않을지라도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 기득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추미애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은 더 주목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후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지금 캠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신다 원래 하더라고요. 그 의원실에서 같이 일했던 그 스태프들하고 몇 명 이제 그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캠프라고 하기에는 거의 의원실 수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미애 대표가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캠프에서 준비한 급으로 컨텐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내공이 느껴지는 거죠. 봐봐요. 정권 교체를 이끌었던 당대표, 지방선거 대승을 거둔 당대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 직급 낮춰서 법무부 장관한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좋을 때 국무총리, 민주당이 180석 만들어 놓자마자 이거 내 거 하고 낼름 드셨는데 보궐선거 폭망하게 만든 당사자. 어떤 분이 더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낼름 먹는 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요걸 소위 말하면 말아먹는다는 거 국수, 예, 국밥. 예. 그랬을 때 추미애 대표가 이낙연 후보보다 지지율이 덜 나오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 지지율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곧 골든 크로스가 온다고 이렇게 낙관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게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다른 그 후보들이 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그 이재명 지사의 실수가 그냥 이낙연 대표한테 넘어간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뭐 대단한 어떤 정책이나 사람들한테 그 좀 지지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서 나온 지지율이 아니라 실제로 그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쭉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불가능하십니다. 정치를 나보다 모르세요. 민심의 흐름이 안 보이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180명 중에 나보다 정치 잘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 5명도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180석 몰아주면 국민들 마음이 뭐겠어요?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대세의 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라 좀 바꿔봐라. 니들 130석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안 되겠더라. 뭐 4+1 이딴 거나 하면서 법 통과 못 시키니까 180석 몰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게 민심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지지층의 민심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단 몇 개월 만에 말아드신 분, 그분보다야 추미애 대표가 헐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래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게? 봐봐. 그게 아니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 대구의 세탁도시집 딸이 지역감정이 어마어마하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부른다고 민주당 입당하신 분이에요. 추미애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기 전에는 이 기자 민주당으로 오세 안 들어가던 분이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고 나서 부르니까 호로록 들어가신 분이에요. 호로록. 그 국수 먹을 때 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말아드시셨죠. 그런 분의 비교를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네. 말하면 노 대통령 끊임없이 욕하던 분인데 나중에 이런 측면에서는 솔직히 지금 이낙연 대표 쪽이 정말 소위 말하면 그 정치 자영업자들과 연대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는 거 보면 너무 비열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스베이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스베이더 나가셔가지고 지명도 얻으신 분도 그 캠프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름을 계속 찍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지할 수가 없게 돼서 정말 박쥐 같은 정치인도 한 분 계세요. 여러 명이죠. 아니 그중에 한 분 대표적으로 그쪽 방송도 열심히 나가시면서 난 당장 3명이나 생각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과 추미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추미애 대표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추미애가 뭐 윤석열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추미애처럼 선명한 결을 가지고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네. 근데 지지율은 추미애가 덜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조만간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엎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2위와 3위 후보의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부동산에 관련한 이런 추미애 대표의 시각이 뭐 신복진이 뭐니 막 열심히 한 것보다 훨씬 더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 1명 지지한다고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쪽에 지금 많이 있어도 비교를 딱 해봐도 너무 극명하게 나니까. 아니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게 좀 진짜 엄중한 행사이긴 하지만 와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 지지율 한 4~5% 튀면은요 난리 나고 막 에라이 비읍시었더라. 넓게 봐 넓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내가 그쪽이거나 어느 쪽이라고 하면 나 같으면요 서로 보호해요. 보호한다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안 건드려요. 내가 만약에 후보라면요 이재명 팔 장애 가진 걸 가지고 그걸로 공격하면 내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냐 지금.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꾸짖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평당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려 4~5년 동안 이재명 지사를 인간 이하로 만들어놓은 세력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